내다보고 여러 수를 안 내다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안 보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고 또 만들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 산업밖에 이제 안 남았다. 세 가지 경영을 해결.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판단을 올려보겠습니다. 사실은 고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용이 잘 되어 가지고 각자 자기가 알아서 돈 벌어서 잘 살면은 복지 문제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 늘어나지도 않고 세금을 내는, 자, 취직을 해서 취직을 하거나 취직이 잘 되거나 장사가 잘 되면 다 취직하고 장사해서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걸 좋아하지,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취직 잘 되고 장사 잘 되게 해주면 그것뿐인데, 취직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복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서 대선 쟁점이 복지 쪽으로 몰리게 되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일단 선거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현재의 우리 세수 능력으로, 국가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또 공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지금 하여튼 요즘 우리 사회의 쟁점은 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 자체가 젊은이들이 고용 창출이 잘 안 돼서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 안 된다는데 그 문제의 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공무원을 했는데요. 정부가 옳은 경제 정책을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사인을 받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는 시대는 전두환 대통령으로 끝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는,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그런 대로 좀 실천에 옮겨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소위 민주화 이후에는 소위 권력의 중심이 점점 국회로 넘어가 가지고 행정부 쪽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 지금 점점 더 그렇게 돼 가지고 특히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아주 중요한 정책의 변화는 다 국회에 가서 법을 고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국회에서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추측을 해보는 건데요.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이 좋은 정책을 실천에 옮겨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면 다음 선거 때 불리하니까 여당이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해야 되는 그런 식의 이상한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경제 사회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항상 야당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가 좋은 정책을 하는 거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 아닌가, 야당은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지금은 국회에서 아무런 법도 통과되지 않는 구조가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일자리가 잘 안 만들어지고 취직이 하도 어려우니까 자꾸 창업을 권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취직도 안 되고 하는데 장사라도 하게 돈 좀 빌려주라 하고 우리 은행들한테도 막 자꾸 푸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새희망 홀씨 대출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창업하겠다는 분한테 평소 같으면 못 빌려줄 사람한테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햇살론도 있고 뭐 미소금융도 있고 심지어는 요새는 뭐 청년 창업을 푸시하는 정책이 지금 창조경제 뭐 미래 뭐 어쩌고 하는 이름 하에 부처별로 모두 나서가지고 지금 갑자기 막 종래 청년 창업 지원하는 제도나 기금이나 이런 거는 중소기업청이 갖고 있는 제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가지고 창조 경제를 강조하고 나서부터는 우리 은행권은 은행권 청년 창업 지원 재단을 5천억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 창업 지원한다고, 이건 벌써 정부 출범, 이 정부 출범 이전에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5천억짜리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 가지고 있죠. 이제 뭐 문화부도 문화 분야에 창업, 청년 창업 지원한다고 뭐 한다 그러죠. 미래부도 한다 그러죠. 모두 다 달라들어가지고 이 난립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취직이 쉽습니까? 창업이 쉽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창업이라는 거 취직보다 100배 더 어렵거든요. 근데 취직이 안 됐다고 해서 취직이 안 되는 애들한테,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줄 테니까 창업해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그 덕분에 자영업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용 통계상으로는 고용이 증가로 카운트가 되지만은, 저는 이것은 좋은 고용 증가라기보다 통계상의 고용 증가에 불과하지, 이 700만 자영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예? 나눠 먹을 건 그대로인데 나눠 먹을 사람이 늘어나는, 이런 식의 일자리 늘어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일자리가 과거에도 창업을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제도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700만 속에, 예? 700만 속에 사실은 자기 인건비도 못 건지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고용, 지금 현재 고용 증가 숫자 속에, 고용 숫자 속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